트럼프는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격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군사 보복을 힘의 과시로 바꾸려 했지만 결국 도널드 트럼프를 이 위기에서 가장 힘든 결정과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강하게 대응하고 카르그 섬을 겨냥하며 이 정권이 자국 석유의 심장부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테헤란이 미국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공격의 배후라고 주장한 후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최대 5개 기지가 공격당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이미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과 관련된 레이더, 방공망, 통제센터 그리고 여러 지점에 대한 폭격을 승인해왔습니다. 이제 카르드가 대화의 중심에 오르면서 경고는 단순히 군사적인 차원을 넘어 경제적인 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카르그는 평범한 섬이 아니라 이란의 석유 수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 지점에서 트럼프가 정권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테헤란이 기지, 헬리콥터, 선박, 상업 항로를 위협한다면 워싱턴은 이란 체제의 자금줄을 지탱하는 기반 시설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란이 서둘러 공격했는지, 트럼프가 어떻게 이란의 보복을 지상 대응과 전면 압박으로 바꿀 수 있는지 곧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힘을 얻은 건 호르무즈 해협 인근 미국 아파치 헬기 사건 이후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시 이란 정권은 이를 큰 승리로 포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훨씬 더 큰 위협, 새로운 폭탄, 더 강한 압박, 그리고 카르그를 공격할 가능성까지 내세우며 대응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을 강력히 타격할 수 있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카르그 섬은 전략적 목표로 여겨지며 이 섬은 이란 석유 수출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카르그를 통제하는 자는 단순히 땅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경제적 숨통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협이 테헤란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란은 워싱턴을 향해 소리칠 수도 있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으며 지역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이 돈, 석유, 그리고 열린 항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란의 반응은 바로 이런 우려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카르그 섬의 병력, 방공 시스템, 휴대용 미사일, 그리고 민감한 지역과 상륙 가능 지점에 기뢰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여유로운 태도로 보이지 않고 경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정권의 움직임처럼 보입니다. 트럼프가 단순히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면 테헤란은 섬을 서둘러 방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미국의 위협이 허세였다면 정권은 자신의 핵심을 지탱하는 바로 그 지점을 철저히 방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선박, 기지, 동맹국들을 위협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계를 협박하려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 항공기를 적추시키고 나서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답은 테헤란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대 압박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도 이란 정권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여 테헤란의 군사 및 금융기계와 연계된 네트워크를 타격했습니다. 한편 미 중앙사령부는 봉쇄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분쟁이 하늘과 군사기지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벌어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이 위기가 이미 지역을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유럽연합은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시와 대화를 시작하며 외교적 해법이 여전히 가능한지 파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 역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긴장 고조도 무역, 관광, 에너지, 투자,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안정을 추구해온 아랍에미리트도 이번 긴장 완화 움직임의 일원으로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압력이 모두를 움직이게 했음을 보여줍니다. 마르코 루비오와 미국 정부의 다른 인물들도 이 상황에 등장하며 협상을 계속 이어가려 하지만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테헤란에게 있어 핵심적인 요구는 여전히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상 항로의 개방, 그리고 군사적 협박의 종식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협상을 원하지만 언론과 동맹국들 앞에서는 강하게 보이길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정치적 해석입니다.
권위주의 정권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에도 종종 저항하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타르그 사건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 정치적 무기가 되었던 다른 분쟁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미국은 이미 제재, 압류, 그리고 선적에 대한 압박을 통해 정권과 연관된 네트워크를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인프라, 경로, 에너지 자원지대의 통제가 항상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지금의 차이점은 이란이 훨씬 더 무장했고 민감한 경로에 훨씬 더 가까이 있으며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단체들과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정권이 위기를 장기화하는 데 편안함을 느끼기 전에 비용을 높이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카르그 섬 역시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무거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섬은 석유의 중요성 때문에 전략적 목표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다시 카르그 섬을 중심 무대로 올려놓을 때 테헤란이 왜 절박해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정권의 금고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는 미국 기지에 대한 공격이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란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부분은 돈, 석유, 그리고 군사적 위신입니다. 이란은 공격을 통해 워싱턴과 그 동맹국들을 위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응은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신문 사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란의 장군들, 걸프 지역의 지도자들, 석유 운영자들, 중앙사령부의 지휘관들, 그리고 아직도 협정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협상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반드시 지상군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신호를 이미 보냈지만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기 위해 소규모 병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진격하기로 결정한다면 말이죠. 이러한 가능성은 이란의 계산을 바꿉니다. 미사일을 멀리서 주고받는 것과는 다르게 미국이 중요한 인프라의 직접적인 통제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테헤란은 이제 계속 도발을 이어갈지 아니면 더 힘든 협상을 위해 물러설지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 고집한다면 더 광범위한 대응을 불러올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정권은 제재를 받고 있고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항로가 위협받고 있고 인프라가 감시되고 있으며 화물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테헤란이 이해하는 언어, 즉 힘, 대가, 그리고 결과로 대응했습니다.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외교는 마쿠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군 지휘부는 새로운 대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기지에 대한 공격을 정치적 승리로 바꾸려 했고 트럼프는 그 도발을 이란 석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권은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워싱턴을 더 중대한 결단에 가깝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밀손 알비스.